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생으로 20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소장농이었던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의 사이에서 사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성빈은 무과에 급제한 군인 출신이었지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여 실패로 끝나면서 출세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후 소장농이 되어 입에 풀칠만 하며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박정희를 임신했을 때 40대 중반으로 현재로 쳐도 매우 노산이었습니다. 때문에 생계가 걱정된 그의 어머니는 유산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박정희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6명의 형제 중 2명만이 학교에 진학했는데 그중 1명이 박정희였습니다.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했지만 성적은 중하위권이었고 군사체육 관련 교과의 성적만 뛰어났습니다.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공립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던 박정희는 군인에 대한 동경과 조선인 교사 차별 대우 등의 이유로 인해 1938년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1기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지원 자격은 만 17세부터 20세까지로 박정희는 나이 제한에 걸려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혈서를 써서 학교로 보냈고 결국 2기 시험을 치러 합격했습니다.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일본군과 한국군에서 모두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1942년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창씨개명한 타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이후 194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에 배치되어 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제 패망 후 만주에서 중국으로 도망쳐 지내다가 장교 경험이 있는 군인을 찾고 있던 한국 광복군에 들어갔습니다. 1946년 9월 귀국한 박정희는 남조선 국방경비대 소위로 임관하며 한국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복무 중 공산주의자이자 셋째형인 박상희가 경찰에 사살당하면서 박정희는 복수심에 타올라 남조선노동당에 들어가 간첩들의 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으로 공산주의 활동이 탄로나면서 불명예 제대했고 체포당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공산주의 활동으로 체포당한 군인 중 일부가 군대에 다시 발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됐는데 이때 박정희도 약 300명의 공산주의 간첩 명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백선엽 장군 등 몇몇 인사도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함으로써 석방됐습니다. 석방 이후 박정희의 능력을 아깝게 여긴 백선엽 장군의 추천으로 박정희는 군무원 신분으로 육군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박정희는 북한의 남침 준비 상황을 포착하고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3월에 공격해올 것이 확실하다. 다만 중국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한인의용군의 합류가 늦어진다면 6월로 연기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6개월 뒤에는 현실이 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경험 있는 장교가 부족한 한국군의 상황으로 인해 육군 소령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 동료 군인의 소개로 맞선을 보게 되어 유경수를 만나 그해 12월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박정희는 19살이었던 1936년 아버지의 강요로 3살 연하의 김호남과 결혼했고 딸도 1명 있었지만 정략 결혼에 대한 박정희의 불만으로 부부 사이는 내내 좋지 않았고 박정희는 꾸준하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1950년 10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또 1948년부터 1950년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이열란이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 홀로 월남했던 이열란은 박정희의 공산주의 활동에 충격받았고 딸까지 딸린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3년 11월 준장 진급, 1959년 3월 소장 진급으로 탄탄대로를 걸은 박정희는 4.19 혁명 이후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4.19 혁명 1주년을 맞는 1961년 4월 19일 학생들이 대규모 기념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움직이고 정권을 탈취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불확실한 외부 상황에 기댄 쿠데타가 아닌 자신의 힘을 이용한 쿠데타를 해야 확실한 승산이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한 달 뒤인 5월 16일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에 11기 졸업생 자격으로 현역 생도들을 불러다 박정희 지지 퍼레이드를 벌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인 강영훈이 막았지만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이를 보고하고 박정희가 강영훈을 구속 수감시키면서 전두환의 뜻대로 퍼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사관학교 생도들의 지지선언으로 쿠데타는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이 일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눈에 들어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박정희의 과거 남노당 활동 이력으로 인해 이 쿠데타를 우려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카터 맥그루더는 그는 공산주의자여 현재는 자신이 공산주의자인 것을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쿠데타의 성격과 장래를 의심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1년 8월 중장 진급, 11월 대장 진급으로 3개월 만에 별을 2개나 늘렸습니다. 이는 추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소장보다는 대장으로 예편했을 때 정권의 권위가 더 높이 서기 때문입니다. 19년 뒤 전두환 또한 똑같은 과정을 통해 소장에서 대장까지 초고속 셀프 진급을 단행했습니다. 1961년 7월 3일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해 반혁명분자로 의심되면 어떤 국민도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앉힌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장도영을 비롯한 43명을 반혁명죄에 의거해 숙청하고 의장직에 올라 권력 다지기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꼼수로 박정희는 1963년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후 윤보선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역대 최연소인 만 46세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1962년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화폐개혁에 크게 실패해 외환위기를 맞을 처지까지 직면했습니다. 이에 경제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1965년부터 월간 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학대회의라는 두 회의를 매달마다 박정희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1979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된 두 회의를 주관하며 박정희는 경제공부를 했고 점점 경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번번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현재와 다르게 총 12자리 숫자로 앞 6자리는 지역코드, 뒤 6자리는 성별과 해당 지역의 발급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1호 발급자인 박정희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100001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헌법은 폐기되었고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긴급조치가 포함된 유신헌법 개헌안이 국민투표 결과 90%가 넘는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헌법 집행기관이자 대통령 선거까지 담당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간접선거를 통해 99.9%의 정신나간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박정희가 선포한 9개의 긴급조치 중 가장 악명 높은 항목으로 국민의 거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죽하면 1979년 2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해달라는 박정희의 요구에 카터는 박정희에게 긴급조치 9호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을 정도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임기 중에 영부인과 사별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제1교포 간첩 문세광이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 쏜 총알에 유경수가 맞으면서 사망했습니다. 청와대의 야당이라고 불리며 박정희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박정희의 철권 통치에 대한 여론을 그나마 부드럽게 만드는 유일한 역할을 하던 유경수가 사망하자 박정희가 이인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통치력이 약해졌고 결국 이인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박정희가 피살됐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유경수는 박정희에게 배우자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정희는 핵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미군 철수,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 조성 등으로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한 박정희는 독단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미국이 박정희를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며 결국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렉은 1976년 텍사스대 연설에서 박정희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후 2011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렉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으며 박정희에게 지쳐있었기 때문에 1978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당선되더라도 또 한 번의 쿠데타 또는 암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적중했고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피살당해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